안녕하세요. 저는 35살에 태어난 지 1년 된 아들과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정말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갈 정도로 바쁜 일상들이지만 매일 달라지는 아이의 모습을 보니 너무 신기하고 웃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제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세상은 험난하지만 앞으로 커가면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커갔으면 좋겠어요. 4년이라는 결혼 생활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걸 꿈꿔오지 않나요?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남편과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초기부터 시댁집안과 삐걱거리는 문제가 생겼고 그런 일들로 인해 감정이 많이 안 좋았어요. 제가 결혼을 하려고 인사를 하러 갔을 당시 시어머니는 신혼생활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일찍 손자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일찍 서둘러 주기를 바랬고 저도 나이를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가지려고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모든 일들이 제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니 시어머니의 압박이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몸 건강하다며 바로 들어설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도대체 소식은 언제 알려줄 거니? 너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냐? 만약 숨기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했다면 이건 명백히 사기 결혼인 거다. 시애미가 원하는 방향대로 서둘러 진행했으면 좋겠구나. 저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마음먹은 것처럼 잘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몸이 이상이 있거나 한 건 아니에요. 너무 조급해하는 것보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드릴게요. 그러니 사기 결혼이다, 몸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집안의 며느리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틀어지게 되면서 좋지 않은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어요. 사소한 감정이 쌓이다 보면 아무래도 서운해지게 되고 불만도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시어머니는 침착하게 믿고 기다려주는 게 아닌 저를 계속해서 압박을 해왔고 그런 행동들 때문에 극도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어요. 눈만 뜨면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니 그렇다고 우울증 약을 복용할 수도 없었고 온전히 늘어놓는 불만들을 뚫린 귀로 들어주며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점점 더 흘러가게 되었고 저도 신경이 날카로워졌어요. 사소한 문제들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괜히 남편에게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결혼 전에 산부인과에서 몸 상태를 확인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다시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산부인과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검사를 받게 되었고 원장님은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알려주면서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올라와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원장님은 난임이라는 진단 결과를 알려주었고 임신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라 제일 우선시해야 할 점이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스트레스는 배란장애와 경련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몸 상태가 민감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받으면 난임의 원인이 된다며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을 해주었지만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불임은 아니기 때문에 희망은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나 오늘 산부인과 다녀왔어. 그런데 내가 임신이 되지 않았던 게 전부 시어머니 때문인 것 같아. 병원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난임이래. 임신이 될 수 있는 충분한 몸 상태인데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건 스트레스의 요인이 제일 크다고 하네. 며칠 전에도 나한테 전화 와서 엄청 뭐라고 하신 거 알지? 침착하게 기다려주는 게 아닌 나에게 계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해주고 부담을 주니까 몸에서 거부 반응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당분간 시댁과 연락하지도 않을 거고 무슨 행사가 있어도 참석하지 않을 거야.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임신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 조건만 만들면 된다는 거잖아. 내가 이런 문제는 어머니한테 잘 설명할 테니까 당신은 몸만 신경 써. 그렇게 해서라도 하루빨리 임신이 돼야 당신 마음이 놓이지. 그렇게 산부인과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진행하기 위해 남편도 최대한 노력해 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산부인과에서 알려준 진단 결과를 남편이 시모에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터지게 되었고 결국 너무 서운한 감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너 산부인과 다녀오고 난 뒤에 진단 결과가 나와서 우리 아들에게 알려준 뒤 앞으로 스트레스 안 받게 내 전화도 안 받고 아예 찾아오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내가 그 말 듣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다.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라. 네? 이혼이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혼을 하라뇨. 저는 어머님이 하시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노력을 하려는 거잖아요. 너 제정신이니? 남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힘들어도 임신만 잘 되더라. 그런데 너는 뭐라고? 앞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하니까 내 전화도 안 받고 때 되면 얼굴도 봐야 하는데 그런 것도 일절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죄인은 우리가 아니라 너야. 네가 임신이 안 되니까 온 가족이 힘들고 괴로운 건데 네가 우리 탓을 한다는 게 지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바로 임신이 되었어 봐라. 그럼 서로가 이런 문제 겪지도 않아도 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없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전부 내 탓으로 돌려? 너의 태도들이 얼마나 웃긴지 알고는 있는 거니? 더 이상 긴 말하기 싫으니까 이혼해라. 어디서 시모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저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는 만큼 저도 하루라도 빨리 아이가 보고 싶고 그렇게라도 해야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건데 이런 점들이 어머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조만간 이혼하라고 얘기한 뒤에 돌아가셨어요. 매일 괴로워하던 제 마음 하나 알아주지 않으셨던 시어머니 행동에 결국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흐르고 말았고 남편과 저녁에 대화하면서 이혼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혼을 말하자 너무 놀란 듯 충분히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라고 얘기했지만 더 이상 모두가 불행해지는 건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한테는 아이가 중요한 것보다 제가 더 중요하다며 차라리 아이 없이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고 더 이상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아이를 아예 포기한 듯 보였어요.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는지 몇 시간 전에 시모와 있었던 일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는지 전화를 해선 함부로 이혼 얘기를 꺼내고 스트레스를 줬다며 뭐라고 하기 시작했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졌어요. 한바탕 집안이 난리가 나고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결혼 생활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거듭되는 실패에 시모의 온갖 스트레스는 더욱더 심해졌고 되려 그런 생활이 반복이 되다 보니 악바리 근성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어느 정도 면역이 올라온 것 같았어요. 회사 일도 병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언젠가 인연이 닿게 될 아이가 꼭 생길 거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를 변화시키려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렇게 버티고 또 버티며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살짝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울렁거림도 있었고 제일 중요한 건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날이 없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이상한 점들 때문에 설마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테스트기를 하나 구입해 확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눈을 씻고 재차 확인을 하게 되었고 엄청난 결과에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을
한 번에 씻어낼 수 있을 정도의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임신을 하게 되었고 급하게 산부인과를 찾아가 검사를 받아보니 확실한 임신인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원장님께 재차 물어봤고 임신이 잘 되지 않는 몸 상태인 만큼 최대한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착상이 될 때까지 집에서 쉬어주는 걸 권장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늦은 거야? 내가 당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것 봐봐. 오늘 산부인과 다녀왔어. 뭐가 그리 좋길래 입이 찢어질 정도로 웃고 있는 거야? 이거 뭐야? 초음파 사진이네? 당신 설마 임신한 거야? 최근 들어 몸이 이상한 것 같아 혹시 몰라 테스트기로 검사를 했었는데 2줄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확인해보니까 임신이 확실하더라고. 거기 보면 콩만한 거 보이지? 그게 아기집이래. 내가 예민한 몸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당분간 집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회사에도 벌써 얘기 다 해놨어. 당신한테 먼저 알려주고 시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께 알려드리려고 했지. 그래? 아, 그렇구나. 너무 잘 됐다. 그런데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서서 그런지 실감이 나지 않네. 남편은 초음파 사진을 이리저리 보며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인데 생각했던 거와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고 그런 점들이 서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도 너무 놀라서 그런 거라며 씻으러 들어갔지만 제가 기대했던 장면과는 다른 모습이라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초음파 사진을 보며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니 금세 다시 기분이 좋아졌고 그렇게 양가 집안 임신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었어요. 그토록 바라던 임신이라서 그런지 모두가 축하해 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저에게 많은 축하를 해준 건 제일 많이 기다리고 계셨던 시어머니였고 임신 소식에 다음날 저희 집에 아침 일찍 찾아오셨습니다. 들뜬 눈빛으로 고생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고 계시더니 그동안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스트레스 많이 줘서 미안하다며 자기가 너무 못되게 굴었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게 신기할 뿐이었어요. 과거가 어찌 되었든 현재가 중요하니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한 시점부터 남편의 행동은 점점 달라졌고 저에게 쌀쌀맞게 행동을 하며 살짝 터치하는 것조차 불쾌하게 쳐다봤어요. 뭐야, 요즘에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내가 밖에서 일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어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그런 건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즘에 회사 일이 많이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나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누울게. 뭐라고? 그냥 이대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당신 회사 일이 바쁘다고 나한테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을 해야 내가 실수가 있다면 고치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면 오늘 저녁이 마음에 안 들었어? 왜 입을 꾹 닫고 있는 건데? 아이, 그냥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니까. 참 말 많네. 내일 나 야근해서 늦게 들어오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나 먼저 들어간다. 남편은 제가 임신을 하고 난 이후부터 얼굴 표정이 좋지 않더니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심해졌어요. 그런 점들 때문에 저도 많이 힘들었고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저한테 쌀쌀맞게 대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남편과 제대로 된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되었어요. 그냥 힘들다는데 괜히 건드려서 화를 부추기는 건 좋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가만히 내버려 뒀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다 보니 한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명절이 다가오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 들려
어머님이 항상 차려준 명절 음식 맛있게 먹으며 배가 꽤 많이 불러온 뱃속의 아이를 모두가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 말고는 온 가족이 전부 좋아해 주셨고 남편도 바쁜 일이 끝나면 언젠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배가 부른 상태라 오래 앉아있는 게 힘이 들어 저 먼저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그리고 거실에서는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고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임신이 되기 전에는 명절날도 가시방석 같았었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 하나가 온 가족을 이렇게 행복한 자리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에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아 배를 쓰다듬으며 잠시 눈을 붙였는데 얼마나 눈을 붙인 건지 거실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어보니 거실에는 아버님이 술에 많이 취하셨는지 소파에 누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형님은 아이들과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고 아주버님과 남편이 어딜 찾아봐도 없길래 현관을 보니 시어머니 신발도 없더라고요. 앞마당에 불이 켜진 걸 보니 셋이 밖에서 대화를 하는 것 같아 저도 신발을 신고 밖으로 조심히 나갔어요. 마당에 서로를 바라보며 대화를 하는 모습에 시어머니를 부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아주버님께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형, 내가 작년에 전립선 수술 받을 때 정관 수술 문제없이 잘 되어 있었다면서. 그런데 왜 내 아내가 임신을 한 거냐고? 그래, 네가 하도 신신당부해서 내가 잘 처리했었어.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나도 생각 못했지. 그런데 어쩌겠어.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너 임마 그동안 정관 수술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충분히 임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그걸 비밀로 하고 있었다고? 너 이런 사실 며느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어? 모두가 힘들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 이런 중요한 일을 너희 둘이 얘기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아이씨, 엄마만 아이 좋아하는 거지. 나는 아이 싫다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나에게는 자유가 없잖아요. 나는 이대로가 좋은데 내 삶을 잃어버리는 건데 제가 정관 수술한 걸 풀고 싶겠어요? 형, 확실히 잘 된 거 맞아? 이건 중요한 문제라고. 잘 됐다니까. 임신 가능성이 절대 없다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하냐? 너 의사 말을 안 믿는 거야?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어떻게 현실을 받아들여? 임신 가능성이 없다고 해놓고서. 아무래도 나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는 나는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분명해. 나랑은 임신이 안 되니까 다른 남자와 시도를 해본 거겠지. 너 말이 심한 거 아니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무리 며느리가 임신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하지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런 일들을 꾸몄을 리가 없다. 정관 수술을 했어도 희박한 확률로 임신이 될 수도 있다면서. 아우, 내 인생은 끝났다고. 더 이상 밖에서 자유롭게 놀 수가 없잖아. 쟤는 그냥 집에서 내 뒤처리나 해주는 여자로 들여온 건데 내 계획이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렸어. 이건 정부 형 때문이야. 확실하게 하라니까. 이제 어쩔 거야. 나는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 별로 느낌도 오지 않고 확실하다고 할 수가 없어. 분명 바람 피우고 가지게 된 아이가 분명하다고. 제가 뭘 듣고 있었던 건지 너무 충격적인 대화에 조심스럽게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요. 놀란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 가슴은 계속해서 두근거렸고 너무 급격하게 스트레스가 올라왔는지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밖에서는 한참을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도 남편의 행동에 대해 엄청 놀란 것 같았어요. 저희가 모두 힘들어하는 걸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 아주버님과 남편은 저 몰래 모든 걸 숨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행동 또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그토록 싫어했던 이유는 자기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아 내린 결정이라는 거와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임신이 안 된 이유는 전부 남편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고 중간중간 저에게 아이는 없어도 된다고 했던 말들과 자기 뒤처리를 해줄 아내가 필요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남자는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닌 그냥 하나의 가정부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개차반 같은 남편을 저는 사랑하고 믿고 있었다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주버님도 자기 동생이라고 이런 사실들을 전부 숨기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들을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날 잠 한숨 못 자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마음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시모는 아무렇지도 않게 주방에 들어가 아침 식사를 형님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주버님과 남편은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증오스러운 표정이었고 아주버님은 저와 눈이 마주칠 때면 회피하고 있었어요. 양심에 찔리는 듯 고개를 계속 돌렸습니다. 어떻게 된 게 서로가 아무 말 안 하고 평소와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게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많이 먹으라며 이것저것 앞으로 밀어주셨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니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점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집에 돌아가려고 짐을 싸고 있던 도중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더라고요. 아침부터 표정 관리를 하려고 애썼으나 전날의 충격적인 대화들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결국 눌러오고 있던 제 감정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너를 따로 부른 이유는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인데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듣거라. 혹시 너 임신하기 전에 우리 아들 말고 다른 남자 만난 적 있었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 만난 적 없었지? 그런 말을 왜 하시는 건데요? 제가 바람이라도 펴서 생긴 아이 같아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이가 절대 임신이 될 이유가 없는데 임신이 돼서 제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 말을 듣고 저를 따로 불러 확인해 보려고 한 거예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면서 저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이처럼 쓰레기 인생을 살아온 줄 아세요? 어떻게 된 게 저 몰래 그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여태껏 제 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머님 아들이 거기를 묶어서 임신이 되지 않게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전날에 다 듣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이랑 둘이서 저를 속이고 있었잖아요. 그런 말들을 듣고 있었으면서 어머님은 제가 받은 상처는 생각도 안 하시고 의심부터 하시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더 이상은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런 문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고 두 번 다시 얼굴 볼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평생 어머님은 손자 얼굴 못 볼 줄 알라고요. 저는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라 배를 움켜쥐고 울분을 토해냈어요. 어머님은 제가 눈물을 흘리며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지 자기 아들이 한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남편의 행동들과 말투들 때문에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뒤도 안 보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붙잡지도 않았고 제가 바람나서 가진 아이라며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결국 이 문제로 이혼의 문턱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해결을 하기 위해 진행을 하려 했는데 남편이 자기 아이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법적으로 소송을 걸려고 해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만약 친자가 맞는다면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배가 점점 불러오고 출산을 하게 되면서 시어머니는 그토록 보고 싶었던 손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들어오려고 했지만
절대 아이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어요. 저런 집안의 아이를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몸조리하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지켜주셨고, 화가 많이 난 아빠는 절대 남편의 행동들에 대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몇 번을 찾아가 난리를 친 적도 있었어요. 자기가 한 행동은 정당하고 아무 잘못 없는 저를 되려 바람 피워서 가진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결국 태어난 아이의 모발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자 유전자 검사 일치 서류가 제 앞으로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눈으로 모든 걸 확인하고 싶다며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난리를 쳤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저희 가족 모두 서류 안의 내용을 확인한 순간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맞는다는 유전자 검사 일치 서류였고, 재차 확인한 시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자기 아들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저 몰래 다른 여자들을 만나왔고, 제가 임신이 되지 않게 정관 수술까지 했던 행동들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불쌍하지 않냐며 자기 아이인 걸 알게 되면 달라질 거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사과는 어머님이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이 직접 찾아와서 빌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밖으로 내쫓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자식인 걸 알면서도 용서를 구하려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저희는 끝까지 법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와 정신적인 손해배상 전부를 해주게 되었어요. 거기에 더해 아주버님 또한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몇 년간 그런 사실들을 숨기면서 저를 보고 웃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모습들이 너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이었네요. 시어머니는 오열을 하며 손자 얼굴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하는 거 절대 보여주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간절했었던 마음 저는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남편의 괘씸함 때문에 제 아이는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그렇게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에 대한 친권 포기까지 받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살아온 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끔 저에게 시어머니한테 문자가 와요. 아이는 잘 크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생각날 때마다 저에게 문자를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이혼을 했고 남이 되었는데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번호를 바꾸려고 하는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구나. 너와의 인연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돼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 아이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커서 너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된 것도 미안하다. 시간이 지나 과거의 일을 되돌려보니 너한테 잘해준 게 하나도 없구나. 평생 동안 마음의 상처로 남겠지. 이 문자를 끝으로 너에게 앞으로 연락하지 않으마. 잘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아들은 아무래도 하늘이 벌을 내려준 것 같다. 에이즈라는 병에 걸려버렸단다. 아마 평생을 병과 싸우며 지내겠지. 모든 게 자기 잘못이니 어쩌겠니. 지금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아이 얼굴은 한 번도 못 봤지만 행복하길 바란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잘못을 많이 뉘우치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더 개차반같이 살더니만 결국 충격적인 병명을 얻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행동한 결과로 인해 받게 된 벌인 만큼 앞으로 살면서 과거의 일들을 되돌아보고 후회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헤어진 게 저에게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돼요. 만약 이혼을 하지 않고 있었으면 저와 아이에게까지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죠. 앞으로 우리 아이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일들은 전부 잊어버리고 싶네요.
여러분들께서도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어려운 이때에 하시는 일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와 앞으로 행복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힘들었던 만큼 앞으로 좋은 날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